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까요? 아마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보석처럼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언뜻 너무나도 당연하고 평범해 보이는 이 풍경 속에 사실 인류의 우주관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거대한 질문이자 수백 년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바로 왜 밤하늘은 어두운가? 라는 단순해 보이는 이 질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끝없이 펼쳐져 있고 시간의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하며 또 그 안에 별들이 빈틈없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 눈에 비치는 밤하늘은 왜 나처럼 환하게 빛나지 않는 걸까요? 아마 상상조차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19세기 독일의 천문학자 하일리 올베르스는 바로 이런 의문을 던지며 우리를 지적인 당혹감에 빠뜨리는 충격적인 역설을 제시했죠. 그의 이름을 따 올베르스의 역설이라고 불리는 이 질문은 당시 사람들이 우주를 바라보던 보편적인 시각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인들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며 신화와 전설을 만들었고 우주를 신비롭고 영원한 공간으로 여겼습니다. 이후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며 망원경이 발명되자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별들이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그들은 우주가 무한하고 정적이며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항상 같은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유리구슬 속에 무수히 많은 작은 빛들이 박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어느 방향을 보더라도 결국 시선은 어딘가의 별에 닿아야 마땅할 텐데요. 마치 울창한 숲속에서 나무에 가려지지 않는 빈 공간을 찾기 어려운 것처럼요. 만약 그렇다면 밤하늘은 지구를 비추는 태양처럼 밝게 빛나야 하는 것이 논리적인 기결 아닐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별 하나하나의 밝기는 멀리 떨어질수록 희미해지지만 무한한 우주에서는 멀리 있는 별들이 셀 수 없이 많아져 그 희미함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거대한 경기장을 가득 채운 관중석의 불빛처럼 아무리 멀리 있는 불빛이라도 전체가 모이면 엄청난 밝기로 빛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상상해보세요. 밤에도 대낮처럼 환한 하늘을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밤하늘은 어둡고 별들은 그 어둠 속에서만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올베르스의 역설은 당시 과학자들에게 엄청난 숙제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우주에 대한 자신들의 기본적인 이해, 즉 우주가 무한하고 영원하며 별들이 고르게 분포한다는 전제 자체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죠.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밤하늘의 어둠 속에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 역설은 단순한 흥미를 넘어 인류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꾸는 거대한 지적 탐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어둠을 파헤치는 이 여정은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찾아가는 과정과 다름없을 겁니다. 밤하늘의 어둠 속에 우주의 근본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이 놀라운 역설은 당시 많은 과학자들에게 풀기 어려운 거대한 숙제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수수께끼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가설들을 내놓으며 지적인 씨름을 시작했죠. 밤하늘이 어두운 이유를 설명하려는 초기 시도들은 주로 눈에 보이는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기된 아이디어 중 하나는 바로 성간물질의 존재였습니다. 우주 공간에 떠다니는 먼지나 가스구름 같은 물질들이 멀리 있는 별빛을 가로막아 우리 눈에 도달하지 못하게 한다는 생각이었죠. 마치 안개가 낀 날에는 멀리 있는 풍경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곧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빛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이 에너지는 성간물질에 흡수되면 물질의 온도를 높이게 됩니다. 결국 뜨거워진 성간물질은 스스로 빛을 방출하게 되죠. 마치 뜨겁게 달궈진 쇠가 붉게 빛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우주가 무한하고 영원하다면 언젠가는 모든 성간물질이 충분히 뜨거워져 별빛처럼 환하게 빛을 내뿜을 테고 결국 밤하늘은 다시 밝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성간물질이 일시적으로 빛을 가릴 수는 있어도 영원히 모든 빛을 흡수하여
밤하늘을 어둡게 유지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또 다른 시도는 별들의 분포가 불균일하다는 가설이었습니다. 즉, 우주 전체에 별들이 고르게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은하 주변에만 별이 많고 그 너머로는 텅 빈 공간이 너무 많아 밤하늘이 어둡다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망원경의 성능이 발전하고 더 먼 우주를 관측할 수 있게 되면서 우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하와 별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정 방향으로만 별이 밀집되어 있고 다른 방향은 텅 비어 있다고 보기에는 우주의 모습이 어느 방향으로 보나 대략적으로 비슷해 보였거든요. 결국 이 가설 역시 올베르스의 역설을 명쾌하게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초기 과학자들의 노력은 밤하늘의 어둠이라는 단순해 보이는 현상이 기존의 우주관, 즉 우주는 무한하고 영원하며 정적이다라는 전제 자체를 뒤흔드는 심오한 문제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해답을 찾기 위한 지적인 분투는 계속되었지만 명쾌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고 과학자들은 깊은 답답함과 좌절감에 빠져들었죠. 이 역설은 단순한 천문학적 의문이 아니라 인류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는 거대한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초 인류는 우주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완전히 뒤바꿀 혁명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에드윈 허블의 우주 팽창 발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합한 빅뱅 이론의 등장이었죠. 이 새로운 발견들은 수백 년간 인류를 괴롭혔던 밤하늘의 어둠이라는 역설에 대한 빅스케일의 해답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우주가 단순히 정적인 공간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서로 얽혀 있고 중력에 의해 휘어지는 역동적인 존재라는 새로운 통찰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우주가 무한하고 영원하며 변치 않는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1929년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은 망원경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멀리 떨어진 은하들의 빛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며 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마치 풍선에 점을 찍어놓고 풍선을 불면 점들이 서로 멀어지는 것처럼 우주 전체가 팽창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우주 팽창이라는 개념은 올베르스의 역설을 해결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은 별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동안 그 파장이 늘어나 붉은색으로 치우치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이를 적색편이라고 부릅니다. 적색편이가 커지면 빛의 에너지가 약해져 별빛이 더욱 희미해지게 됩니다.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기차 소리가 점점 낮아지고 희미해지는 것처럼 별빛 역시 에너지를 잃고 어두워지는 것이죠. 이러한 발견들을 바탕으로 우주가 한 점에서 폭발적으로 시작되어 팽창해왔다는 빅뱅 이론이 등장했습니다. 빅뱅 이론은 우주가 무한하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 약 138억 년 전이라는 유한한 시작점을 가지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존재임을 제시했죠. 유한한 우주의 나이와 빛의 속도라는 두 가지 결정적인 요소가 밤하늘을 어둡게 만드는 핵심적인 이유로 떠올랐습니다. 빛의 속도는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유한합니다. 따라서 약 138억 년이라는 우주의 나이 동안 빛은 우주가 시작된 순간부터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는 특정 거리까지만 왔을 겁니다. 마치 우리가 아주 먼 곳에서 보낸 편지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과 같죠. 우리에게서 너무나 멀리 떨어진 별이나 은하에서 출발한 빛은 아직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했거나 우주의 팽창 때문에 영원히 도달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는 사실 관측 가능한 우주라는 한정된 영역인 셈이죠. 이 영역 밖에 있는 수많은 별빛은 아무리 밝다 해도 아직 우리에게 그 존재를 알리지 못한 채 우주 어딘가를 여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멀리 있는 은하들은 우리로부터 점점 더 빠르게 멀어지고 그 빛은 우리에게 도달하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아인슈타인과 허블, 그리고 빅뱅 이론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밤하늘의 어둠 속에 우주의 탄생과 진화라는 거대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학적 사실을 넘어
인류의 우주관을 완전히 뒤바꾸는 충격적인 깨달음이었죠. 밤하늘이 어두운 이유에 대한 인류의 오랜 궁금증은 결국 우주의 근본적인 진실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죠. 아인슈타인과 허블, 그리고 빅뱅 이론의 등장은 올베르스의 역설을 풀 실마리를 제공하며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는 밤하늘의 어둠이 단순히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주의 탄생과 진화라는 장대한 서사시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셈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이 우주의 어둠은 사실 우주가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멀리 있는 은하에서 오는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잃고 희석되어 버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아주 먼 곳에서 누군가 손전등을 비추고 있지만 그 빛이 우리에게 닿기 전에 너무나 넓은 공간을 지나오느라 힘을 잃거나 아니면 애초에 우리 눈에 닿을 수 없는 거리에 있는 것과 비슷하죠. 또한 우주의 나이가 유한하다는 사실도 매우 중요합니다. 약 138억 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주가 시작된 순간부터 출발한 모든 별빛이 우리에게 도착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우리에게 닿지 못한 수많은 별빛은 아직도 우주 어딘가를 여행하고 있거나 영원히 우리 시야에 들어오지 못할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는 관측 가능한 우주라는 한정된 영역 안에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밤하늘의 어둠은 별빛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주의 거대한 움직임과 역사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인류를 괴롭혔던 이 단순한 질문은 결국 우주가 정적이고 영원한 공간이 아니라 시작이 있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진화하는 살아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느끼는 어둠은 단순히 빛의 부재가 아니라 우주의 탄생과 끝없는 팽창, 그리고 별들의 삶과 죽음이라는 장엄한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 어둠은 우리에게 우주의 나이가 유한하다는 사실, 빛의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한계가 있다는 물리법칙, 그리고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거대한 진실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밤하늘의 어둠 속에서 이렇게나 놀라운 우주의 비밀과 존재의 증명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은 정말이지 경이롭지 않으신가요? 이 지점에서 인류는 비로소 올베르스의 역설이라는 오랜 수수께끼를 넘어 우주의 본질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 어둠이 모든 것을 명쾌하게 해결하는 동시에 또 다른 미스터리의 시작을 알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어둡게 만드는 이유를 알게 되었지만 이 광활한 어둠 속에는 여전히 인류의 이해를 뛰어넘는 미지의 존재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라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죠. 이들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주 전체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우주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대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밤하늘의 어둠은 우주의 탄생과 진화라는 거대한 타임캡슐을 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우주의 비밀을 품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우주가 단순히 정적인 공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고 변화하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죠. 이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현상 속에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점은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끝없이 이어질 것인지를 상기시켜줍니다. 밤하늘의 어둠이 빅스케일의 해답을 주었지만 이 어둠 속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거대한 미스터리, 즉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어떻게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